어쨌든 간에 평론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 평론을 오늘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정치인의 체포 구금 계획,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될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찰나에 누군가 객석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리란 야, 말을 이거 했는데 아닌데. 그 말을 한 장본인이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로 밝혀졌습니다. 네. 장선주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러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여당에서 대화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은 평의원금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원내대표로 합니까? 원내대표죠. 부적절하다. 네.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는요. 여당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래도 힘이 약한 권력이 없는 야당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야당 원내대표의 일인데 이거 이제 취급하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이고 나 꽃게밥 되는 건 뭐 이렇게 원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꽃게밥이야 하면서 막 너그럽게 포용력 있게 감싸 안으시면 이재명 대통령 더 인기 올라가겠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은 반응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청래 네.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던 와중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말로 개입을 했느냐. 정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자신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그 민정당의 후회답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민정당이 뭔지 모르죠. 민정당 많이 들어봤죠. 전두환이 예. 12.12 쿠데타하고 5.17 계엄 확대해서 만든 정당이 민정당이에요. 쿠데타에서 만든 정당. 네. 군사 쿠데타에서 광주에서 우리 시민들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정당입니다. 민정당이. 자, 그 민정당에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공화당 출신 인사들도 별로 잘 안 가요. 누가 주축이 된지 아세요? 공무원들하고 군인 판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당을 만들어요. 아.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공무원들, 판검사들, 군인들은 국민을 학살하고 쿠데타한 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행정적 체제 내에서 권력이 자기들한테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군사 변란을 백책한 거예요. 군사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을 꽃게밥을 만들더라도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도덕적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이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은 발언이죠. 선을 너무 넘었죠. 아니 아무리 저는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영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모습 속 예를 들면은 오. 뭐 정색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디어 문구라는 분이 촬영하신 그 좌석의 영상이에요. 네. 그 본회의장에 이제 의원들 앉아 있는 자리에 그럼 어떻게 찍었지 미디어 문구가? 그냥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촬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로 평이하게 하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보면 이런 말 차라리 준비하고 나왔다면은 그 의도성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만 이거는 평범한 와중에 이 말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본심이 과연 뭐였을까라는 생각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뭐 보수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 없는 관료 생활로 고위공직자까지 권력으로서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유행 따라 집어넣는 거야. 중도 보수가 유행하면 중도 보수 집어넣고 극우가 그다음에 유행하면 극우 집어넣고 유행 따라 머릿속에 자기 생각 집어넣고 그 유행 따라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훈련된 사람들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 그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보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 평가를 봤는데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란 정당에서 지금 갖는 지위는 좀 객관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장님 봤을 때 원내대표의 자리. 원내대표인데 그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투표로 표결해도 된 거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부지를 된 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박성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 30명이 언더치뉴 30명이 네. 그냥 장동혁 대표 만들었다가
송원석 원내대표 만들었다가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바지 사람들이 사장- 대부분 관료 출신들이죠, 그죠? 그렇죠. 네. 바지 사장인 거예요. 특별히 뭐 당내에서의 세력이 있는 건 뭐 송원석 개 의원들이 있는 것도 없죠. 아니고 네.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내대표를 그냥 시켜서 만들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량이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주호영 의원이든 김태호 의원, 옛날에 뭐 서범수 뭐 친박했던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진들. 보수 같아요. 보수 맞아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 보수보다 오른쪽에 있지만 보수가 맞아요. 근데 지금 주도하는 친윤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보수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익관계에 의해서 개모임처럼 자기들 이 이익관계 서로 대변해 주면서 정당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생각이 없는 거다. 네. 왜냐면은 얼마 전에 그 경북도에서 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거든요. 당원들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인선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다 내년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경북도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경북도지사 그냥 송원석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배지에는 앞으로 미련이 없고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당연히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경북. 네. 그러니까 이런 경상북도. 얘기하면은 그쪽에서는 우와 그래 우리 송원석이 그냥 시원하게 말 잘했네 그냥 우리 마음 표현해줬네 이렇게 환호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제 배지 이제 그만 내년도에 경북도지사 나가야 되니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아마 그 생각하다가 영남당이네. 그냥 본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그냥 원내대표직 그만두고 그냥 경북도지사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정치하면 안 사태를 돼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 전혀 못했는데 응. 우리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것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당장 이 TK 지역에서는 내년에 출마를 할 때 이게 훈장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 아니에요. 제가 그 내용 제가 보내드릴게요. 결국 이게 보좌님. 이제 퇴행적 지역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거고 이념적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갈라치기해서 우리 영토만 장악하면 돼. 라는 그 전략적 정치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도 당대표 됐는데 내가 바지 사장이더라도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으면은 이용당해도 괜찮아. 난 이 자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극우적 발언을 갑자기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극우적 발언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지 내가 달래고 결집하고. 대권 주자로서 네. 내가 내 지지층이 생기는 거다 생각을 했고 반대로 또 유연한적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또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략적 판단 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정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 투표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단해 주셔가지고 면밀하게 진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얘기는 사실은 꼭 이제 그 우리 장성철 소장님 계실 때 하고 싶은데 네. 그 이춘석 의원 관련된 수사가 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을 했다. 그 차명 주식 투자 자금을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돈의 액수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출판 기념회를 이제 의원들 할 때 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내면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궁금해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이제 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갖다 놔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그냥 넣는 분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하는 분. 근데 신용카드로 하는 분은 그렇게 깨끗한 분이지. 이제 10건에 얼마라고요? 10건이면 20만 원이요? 한 네. 건당 2만 원, 20만 원? 오케이. 20만 원 긁어주세요, 이제. 아. 합법적으로 뭐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인데, 문제는 이제 현금으로. 봉투로 넣는 들어오는 봉투. 것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예요. 그 누가 아. 선관위 직원 옆에 있다가, 잠깐만요. 이거 지금 봉투가 두꺼운데? 까보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돈인 거예요. 신고도 안 해도 되고, 현금이니까. 아니 예를 들면 궁금한 게 그 봉투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하객들이 내면 접수대에서 이 친구나 이 친지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고 막 이렇게 얼마 적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적고 그 이름 출판 적고. 기념회에서 봉투 가져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봉투를 누가 받으며 네.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의원실에 자금 담당하는 분은 그 의원이 제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거나 친인척이거나 네. 하여튼 뭔가 특별한 인연 있는 사람을 사고가 시켜. 안 터질 사람. 사고 안 쉽게 터지게. 얘기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그냥 열어보질 못하게 해요. 그냥 그대로 의원실 안으로 갖다 놔라. 그 집에 가져가서 집에 가서 세요. 보통은. 아, 그럼 의원과 그 재무 담당을 하는 사람하고 단둘이서. 근데 그 재무 보통은- 담당도 그 얼마 들어온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 담당 믿을 만한 사람을 그걸 맡기는 거는 빼돌리지 말아라. 왜냐면 확인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빼돌리지 않을 사람을 시키는 거야. 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뭐 봉투라든지 가방에 넣어가지고 의원실에 갖다 놓으면 띠지 분실 바로 안 되고요. 예, 봉인함 누가 건들면 안 돼, 안 돼. 그대로 뜯으면 들고 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기본이 안 된 정치인 계시잖아요. 안철수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걸 범죄 또는 삥땅하는 행위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도 없애고 정치 자금 아예 못 쓰게 해야 뭐 된다. 법을 만들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 접근하면 누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예. 우리 미국에서 마피아가 생긴 이유가 금주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아, 제한해서 막으니까. 눌러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는데 술 그렇지. 못 먹게 하는 거야. 네. 그럼 이건 뭐냐? 양성화하고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돈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 다 알죠. 누가 사실입니다. 모릅니까? 근데 이거를 네. 출판 기념회 못하게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다른 편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정치에 돈이 든다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걸 이제 정치 후원금을 조금 더 양지로 올리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흘릴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 솔직히 그렇게. 말해서 아. 후원금 들어오는 게 대가성 없는 후원이라고 100%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냐? 세상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거래라는 대가로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이제 로비스트법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로비스트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거대 로펌이라든가 변호사, 정치인들이 뒷돈 받고 자기들끼리 불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출판 기념회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오는 분들은 그 상임위의 유관기관들 많이 오죠. 그리고 기업들 많이 또 오죠. 어떤 분들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지역에 주로? 있는 유지들. 지역에 있는 유지들 오셔가지고 많이 와요. 그럼 그럼 솔직히 이제 합법적으로 다 지났으니까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여쭤보면은 가장 큰 돈을 주고 가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모신 분들은 출판 기념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모신 분들이 뭐 김무성 대표 안 했고 네. 최경환 대표도 안 하셨고 본인이 돈 많은 분들이니까. 네, 안 하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를 많이 네. 봤죠. 많이 보고 얘기 듣죠. 근데 그렇구나.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면 돈을 초선 의원들이 많이 하고 조선 의원들이 많이 하고 그 대관 담당 기업체들은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한계가 되잖아 있어요. 솔직히 아. 회사의 통제가 되기 네. 때문에 지역에 이제 돈 많은 분들 지역의 사업가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크게 많아요. 이제 캐척을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네. 유지들이 그때 많이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대가성이 없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예. 있죠. 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아.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로비스트법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얼마 냈는지도 약간 명확하게 그렇죠. 공개하는 명확하게 겁니까? 공개되는 거죠. 대신 뭐 제한액 이런 것들을 좀 제한액은 느슨하게 당연히 해놓고 있죠. 대신 제한액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유지를 해보자. 그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 원칙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포퓰리즘으로 흐른다. 민주주의는 금권 정치로 흐른다라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경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금권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시키고 범죄 영역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과잉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도덕을 잣대를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범죄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끈을 열어놔야지 네. 양성화가 되고 그럼 불법도 줄어든다 당연하죠. 이런 말씀이신 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여쭤보면은 네. 경조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의 자녀 결혼 뭐 이런 것.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봉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유명한 분들 같은 또안 경우는 받아요? 권력이 있다라고 한 분들은 그냥 화환, 조의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하러 가면은 그런 거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받는 데를 접수대를 아예 그리고 없애버려. 아예 안 알리는 분들도 안 있어요. 아. 그 제가 기억하기로 김부겸 총리 네. 그 딸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식 안 알렸어. 결혼하는 거 자체를 안 알렸고 그때 아침인데 어디 사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얼굴이 뭐 허옇게 파떡을 해가지고 있는 거야. 글쎄, 화장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아, 오늘 보니까 뭐 무슨 일 있어요, 형님 보니까. 신부 입장해야 되니까. 결혼식이 네. 하고 그러더라고. 아예 안 알렸더라고. 아. 김무성 대표도 장녀 결혼할 때 안 알렸어요. 그때 당 대표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원내대표 할 때였구나. 그때 안 알렸어요. 근데 당 대표인가? 근데 안 알렸는데 기가 막히게 알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 냄새 맡는 사람 냄새 맡고. 네. 네. 그때는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좀 알렸던 것 같아요. 당 대표였을 때니까. 아. 그래가지고 뭐 의원들도 거의 몰랐고 김학용 비서실장이었는데 자기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막 화를 비서실장한테도 얘기 안 하고. 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는 내가 보좌진들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사를 하더라고.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가 복사할 일이 뭐가 있어? 절로 가라, 오지 마라. 그랬더니 막 복사를 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챙겨가. 혼자 본인이? 네. 뭐 개업 문건도 아니고 양복 안주머니 넣죠, 그거. 그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 화장실 가셨길래 네. 책상에 갔더니 뭐 자녀 결혼식 뭐 이런 청첩장 같은 게 있더라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야 아. 결혼하는구나. 근데 안 알리는구나. 아. 그게 이제 또 소문 나는 게 운전 비서하는. 아니, 당연하지. 내가 또 이게. 손나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니도 오지 마라. 내가 몰고 간다. 이제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야, 그럼 우리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는 가셨을 거 아닙니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지 돈도 마. 안 내고? 안 냈죠. 그런 거 되게 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어. 특이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집안일과 관련된 거를 보좌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그냥 싫어하셨고 옛날 못하겠어요. 정치인도 그런 분들 아니, 근데 많아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 아들이나 딸이면은, 아니, 아빠. 아, 서운한 어? 부분들도 그거 내 있을 수 의사도 안 있겠다. 물어보고 말이야. 이렇게 축의금도 한 푼도 안 받고. 불편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예. 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부자야 된다. 봐라, 그러니까, 부조금 네. 안 받아도 이만큼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지. 알겠습니다.